일이 때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연습했잖아. 한번 당신이가 해볼 건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거 진짜. 이게 뭐 또 잘 맞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 사내들한테는 하자고 못하겠고 큰일 난. 또 정해졌으니까 익숙할 때가 해야죠. 일이 때요? 저 이거 약간 되게 아무 말인데 그 전라북도에 익산이라고 있잖아요. 알죠. 전 연금 그 가는 때. 익산이 예전에 이름이 일이었던 거 아세요? 알지. 일이 역폭발 사고. 일이 시였잖아요. 역대 내가 하나그룹 다녔잖아. 그러세요? 하나의 폭발 사고, 일이 역폭발 사고 몰라? 이 유명하죠. 그거. 그 일이 시장 중에 역대 시장 중에 염농찬 있는 거 알아요? 시장 이름이? 별로 관심 없다니까. 아니 오랜만에 해서 염농찬이나 시장이 있다고? 나도 입상역 왔다 갔다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뭐지? 70년대? 80년대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익산 놀러 가서 어디 가면 재밌냐면요. 고창읍성이라고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멀잖아요. 그 멀어도 뭐 거기서 뭐. 전라북도 거기서 거기 있지 뭐. 전라북도를 지금 무시하는 발언을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저 전주 출신한테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별론 것 같아요. 한옥마을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지금 관광의 메카인데. 갑자기 당신들이랑 물짜장 먹었던 거 기억나는데 그것도 맛없었는데. 괜찮아. 물짜장 맛있는데. 그래? 이상한 데 가신 거예요. 됐어. 갑자기 일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나중에 뭐 일이 시장 뭐 이런 컨셉으로 뭔가 별명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산으로 가지 마라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런 거 농담하는 거 안 좋아요. 그래요? 아니 모르겠어. 하여튼 스튜디오 좋죠. 처음 와봤지? 저 여기 바뀌고는 처음이에요. 여기 화면을 어떻게 나오는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TV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쨍하게 잘 나오네요. 되게 잘생기게 나오는데 우리 연우찬 연구원? 저요? 빨리 연우찬 연구원이 새벽마다 하는 게 또 오픈돼야 되고 저녁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혼자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금요일마다 저 혼자 하나요? 이거 클립보드요? 네, 이제 혼자 하면 되지 뭐. 네. 근데 오늘은 이거 네. 갑시다. 다음 주 일정인데. 네. 요번 주에 원래 요번 주에 좀 많이들 걱정했던 게 기후협약 회의에 시진핑은 안 올까봐 걱정인데 다들 참석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끝까지 다들 러시아랑 중국이랑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서 자기들 할 말하고 갈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근데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이게 클립보드 원래 플러스였는데 플러스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거. 약간 좀 변경했어요. 데이터 추가했어요. 큐 뿌립니다 지금. 그게 의미가 뭔데? 플러스 하나 더 붙였던 게. 하나 데이터 더 붙을 때마다 큐 뿔. 당신이 자료 만드라고 우리가 MSCI 데이터 보더라고 얼마 돈 들어간 거 알죠? 예산도 없는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니네는 얼마 줬냐 하고 물어보던데요. 비밀로 해야지. 당연히 얘기 안 하죠. 사실 여기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 들어간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염동찬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내가 말이야. 제가 해달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쓴 거죠. 저만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제일 원했잖아.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예산 갖고서 하느라고 얼마나 머리 아픈 줄 알고 나중에 당신 생산하면 알아. 네. 그만 참소리 그만하고 들어갑시다. 네,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두 가지 정리했는데요. 3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자료에 쓴 건 두 개고 자료에 안 쓴 건 하나입니다. 자료에 쓴 거는 일단 FOMC를 보셔야죠. FOMC가 27일, 28일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똑같은 말 하겠지 또 뭐. 그렇죠. 목요일 날 아침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나 변수가 됐던 게 지난주에 이 캐나다 은행장이 중앙은행장이 이제 테이퍼링에 나서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 과거에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에 먼저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올해 안에 못하겠지만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테이퍼링의 이 태자만 얘기해도 좀 시장이 좀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FOMC 이번에는 좀 의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별말 없을 것 같은데 뭐 걱정 마라 이렇게 해놓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죠. 나는 오히려 저번에 백신이 어느 정도 70% 정도 되고 나면 그때가 한 올해
6월 이 정도잖아요. 그때 되면 좀 걱정은 되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런 뭐 백신에 어느 정도 됐을 때 테이퍼링은 언제쯤 나올 거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더라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훨씬 전에 테이퍼링을 하겠다. 금리 인상은 일단 올해는 아니다라고 그건 다 했는데 알고 있는 거죠. 그 시점을 모르니까 그 훨씬 전이라는 게 언젠지를 모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실상 그것만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그래프 그려놓고 주가랑 같이 올라갔다. 근데 보통 인상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인상 아니냐 하냐 아니냐 더 이전에 테이퍼링을 하냐 안 하냐 그 논의가 될 때 그때는 주가가 맞습니다. 출렁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 차이는 그림 후행적으로 그려둔 그림 보시지 말고. 그렇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이슈 뭐가 있죠? 두 번째로 정리한 거는 다음 주에 드라기 이제 총리죠. 총재가 아니라 드라기 총리가 총리죠. 마리오 드라기가 이제. 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제 이탈리아 인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권에서 가장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국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이탈리아가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유로화의 방향과 달러화의 방향과 상품 시장의 가격 방향성을 그렇죠. 바꿀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유럽이 약간 기축적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어제 PPP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어제 얘기가 20위에서 있었으니까요. 거의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가르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 보면은 뭐 오히려 미국보다 더 뒤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달러도 일단 어제 약간 강세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 통화 정책 쪽에서는 그 연준보다 ECB가 더 빠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경기 회복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은 좋아졌죠. 이 유럽은 이제 좋아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 측면에서는 유럽이 좀 더 빠르게 간다면은 달러와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이탈리아에서 부양책 나오면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는 체크해야 될 이슈라는 거죠. 순서가 중국이 먼저 좋아졌으니까 중국 먼저 긴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 미국이 긴쪽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인 것 맞습니다. 같아서 사실 그 흐름들 참 좋죠. 사실 여기 앉는 것 중에 다음 주 제일 중요한 게 따로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랑 그쵸? 저번에 작년 삼성전자 시적이었고 그렇죠. 이제 상속세 이슈도 있죠. 상속세 이슈가 언제까지죠? 그게? 4월 말까지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는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는 건지를 얘기하겠죠? 할까요? 그렇죠. 뭐 이번 주에 보시면은 그 이건희 그 전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 수집품을 뭐 이렇게 그렇죠. 기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정의 그 일부 과정이었으니까 그 많은 금액을 어떻게 자원을 마련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주회사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삼성전자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둘 다 바쁘지 않을까 싶은 한 주네요. 다음 주에는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물론 다음 주 우리 뭐 이 자료는 종목 자료가 아니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우리 네. 연노사 연구원이 좀 생각했던 것도 자료 네. 다음 주에 자료를 월요일 날 쓸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FOMC도 그렇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그렇고 다 수, 목, 금 이때 몰려 있는 이슈거든요. 다음 주 후반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후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동성 커질 가능성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월 화요일에는 좀 눈치 좀 볼 것 같고 그 주 후반 이후에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공매도도 재개되고 하면은 조금 다음 주는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래서 다음 주 삼성전자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니 뭐 제가 공격도 많이 받지만 공격받은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실제로는 네. 전자를 좀 줄여가지고 딴 걸 사자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녀가지고 욕을 많이 좀 먹었는데 네. 그걸 바꿔야 될 시기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실적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이번 주 당신 데이터 보다가 가장 독특했던 게 8페이지 네. 이거 얘기하고서 갑시다. 이게 어째 더 중요해요. 8페이지 보면 이게 항상 한 5주간 그냥 위로 치솟다가 네. 약간 둔화된 거 아닌가? 약간 둔화됐고요.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0페이지 보시면은 순이익 추정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둔화됐죠. 순위가 완전 둔화됐고.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둘 다 둔화됐는데 순이익이 좀 더 빠르게 둔화됐습니다. 최근 한 3주 동안의 이익 추정치가 뭐 연속으로 하면 6주 연속 상승하기는 했는데 최근 3주 동안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뭐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 전후에 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끌어올렸는데 다음 주 삼성전자 본 실적을 앞두고 뭐 그 잠정 실적 말고요. 좀 추정치 상향 조정 속도가 IT는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융 같은 데는 올라오고 있는데 IT 같은 데는 좀 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금융이에요. 증권주, 은행주. 맞아요. 이거는 이익이 좋으니까 이거는 숫자 보고 살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세부 업종으로 보면 증권이 제일 좋고요. 내가 아침에 제일 전화 받는 게 은행주들. 우리가 좀 사실 IT 좀 줄여서 은행주 안전해 보인다 얘기를 해왔는데 뭐 그냥 그런 모르겠어요.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은행주는 컨선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IT도 고민인 거지. 근데 뭐냐면 어제 신종호 팀장이랑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ROE가 현재 삼성전자가 ROE 기대치가 13% 정도 넘었더라고. 네. 근데 PBR이 2배거든 거의. 그러면 과거 보면 2000 언제죠? 5, 6년 이럴 때 20배, 2배 갔던 적 있었지. 네. 그때 ROE 20% 넘었었고. 그렇죠. 실적 너무 잘 나올 때였죠. 18년, 17년에는 좋았는데 ROE는 한 ROE 1.5배 정도 갔을 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완전 애드업 PBR 레벨업이 되려면 파운더리 쪽에서 확 뭐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다 같이 파운드를 달려드니까 대만 TSM처럼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의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뭐 알아듣면 알아듣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그런 논의 중에 있는데 또 다른 말로 투자를 많이 하면 ROE가 좀 개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금 쏟아버리면. 맞습니다. 거기다가 RO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본 총계분의 이익이잖아요. 자본 총계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좀 이익을 잉여금을 쌓는 것보다 유보금을 그치. 쌓는 것보다는 투자를 많이 하고 이 리턴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익을 늘리고 하면 ROE는 늘려나는 근데 거죠. 기사 중에서 좀 관심 가는 게 삼성전자 뭐 엄청난 M&A를 성공시키면 성장성 있는 거를 네. 좋은 시그널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그건 거를 좋은 시그널인 건 포인트로선 잡아드리는 거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약간 꺾이는 느낌이 있어서 지금은 맞아요. 지금 이익 어닝 시즌은 완전히 지금 피크 시기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가 지금 추정치 상향 조정 속도는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3분기 10조 이상이라는 거에서 이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도체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기정사실한 현상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 이거 바라볼 때 요새 내가 좀 약간 제가 원래 말투는 좀 약간 시니컬하게 하는 편이어서 지금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의외로 성장주들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 그 미디어 엔터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게 미디어 엔터거든요. 그거 업종 재분류가 돼가지고 이쪽은 조금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데 성장주들은. 그쪽이 좋아졌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바이코를 했지만 하이브 같은 거는 당신이 항상 체크하는 MSCI 이슈가 있잖아요 최근에. 편입. 편입 이슈 있는데 그거 저번에도 사실 얘기 나왔는데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엔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직. 이슈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연관된 것들 외에는 상당히 시장이 녹록지 않더라.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저희들 생각에는 뭔가 M&A를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으면 ROE 개선 요인을 되게 찾아야 되죠. ROE가 정체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상속 이슈가 끝나고 나서 봐야겠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삼성만 되는 그 전자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이라든지 다른데 쪽이 어떻게 될지를 좀 같이 봐야 돼가지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차트 보는 건 뭐가 있죠? 두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거는 아마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실제로는 잘 안 보는 차트일 텐데 토비네 큐입니다. 토비네 큐. 네,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랑 가격을 자산 교체 비용으로 나눠준 건데 지금 이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다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걸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기사화 시켜가지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토비네 큐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산 총계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좀 낮을 때는 기업을 M&A 하면 돼요. 근데 이 가격이 높으면은 캐파를 올리기 위해서 M&A 하는 것보다는 직접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M&A 하면 비싸게 산다는. 그렇죠. M&A 하면 지금 가격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네. 이거 좀 딜레마네. 네, 어쨌든 뭐 캐펙스가 오히려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M&A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싼 값에 매물이 나온 게 많다는 거라서 보통 M&A 많을 때는 주식시장 좋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M&A가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뭐 KPX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이쪽 수요는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뭐 소재 업종이나 산업재 업종 강세와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책에서나 보는 데이터였는데 실제로 보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저 좋아하는 리차드 번스타인 책에도 이게 토비네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데이터화하기가 참 귀찮아서 쉽지 않아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여기는 잘 구현을 해놨네요. 오케이. 네, 두 번째로 체크하실 내용은 밑에 쪽에 있는 차트인데 중국 주식 거래 대금이 지금 8주 연속 하락했다는 겁니다. 주식 거래 대금이 중국 거래 대금이 8주 연속이면은 그 중국 주식 제일 셌던 때가 2008년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긴 기간 동안 거래 대금이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며칠 전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랬었잖아요. 미국이. 거래 대금은 줄어드는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거는 좀 유지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ROE 얘기하다가 네. ROE는 우리가 뭔가를 M&A 하면은 네. ROE가 개선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방금 토비네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댓글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비네큐 오늘은 했으니까 토비네큐 설명해 드렸고 네. 뭐 ROE가 이렇게 개선되는 것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갖다 보면 어때 보이면 컴플 규정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네. 댓글에 금요일마다 이걸 할 거니까 네. 뭐 이 연노찬 연구원의 동영상 밑에다가 이런 알고 싶은 개념이나 용어 또 어떤 최근에 어떤 업종에서 어떤 논의가 핵심인지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매주 한 2개 정도씩 채택해가지고 금요일날 그 얘기하는 거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좋죠. 뭐 내용 길어지면 제가 따로 뭐 찍어도 되고요. 그렇지, 다른 쪽도 되고. 근데 아니 여기서 해. 그 당신 나중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썼었는데 막 칠판 버리고 왔어요. 아, 칠판 버렸어요? 내가 가져오려고 했더니 우리 주할모 PD가 버려버렸어. 아, 실례예요. 진짜로 버렸어. 나는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칠판이었는데 말이야. 이것도 뭐 이사할 때 버렸구나 투명 칠판. 다 버리고 싶어 하더라고. 네. 이것도 다 비용이었는데. 네. 매몰 비용이니까요, 뭐. 매몰 비용? 오케이. 이제 비용 막 이런 거에 좀 민감한 시기에서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산업 이슈 좀 봅시다. 네, 산업 이슈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특히 대두라든지 밀이라든지 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그때 피크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같은 산업용 금속도 이렇게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국면인데 이유는 뭐 몇 가지 있으면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수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여기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요. 뭐 남미 지역 작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쪽 수급 이슈가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마 2010년에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인데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인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얘기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가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팥값이 굉장히 올랐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뭐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날씨 이슈도 언제 있었고. 그랬어요, 팥이? 파요? 파. 대파. 아, 대파. 팥이라고 한 줄 알고. 팥이라고 제가 팥 좀 쪽 좋아하기 말이 때문에 강했나 보네요. 대파.
네, 대파 가격 오른 것도 보면은 수요 이슈보다는 공급 이슈였잖아요. 농산물 쪽에서는 그 비슷한 이슈가 글로벌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세계은행에서 반기에 한 번씩 그 원자재 보고서가 나왔는데 원자재 보고서에서 연간 그 원자재 가격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딱 하나 상향 조정 안 하고 하향 조정한 게 귀금속. 귀금속 빼고 뭐 산업용 금속, 농산물, 뭐 에너지 다 이렇게 상향 조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었죠. 특히 뭐 화, 금속, 뭐 채광 뭐 이런 데도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게 건축 소재, 시멘트 같은 거 이런 데가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강하고 이 경기 재개로 인한 수요 기대감으로 생각보다 소재 산업대 쪽은 괜찮은 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자료 같은 쪽에서는 뭐가 좀 몇 페이지 데이터 중에서 보여드릴 만한 게 뭐겠죠? 페이지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2페이지인데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 기업들 보고서가 아직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다 보면은 대부분 실적 발표한 기업이고 저희도 코멘트한 기업들입니다. 뭐 우리금융지주라든지 한샘이라든지 이런데.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글로벌 어닝 밸류에이션 특히 여기 보면 MSCI 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데이터 같지만 네. 이게 매우 비싼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했던 데이터 이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네. 보는 사람들은 아주 상세히 보는 데이터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근데 그거 해가지고 좀 더 자료를 쓸 수 있는 여력은 생겨가지고 좀 더 데이터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마 좀 더 다운이랑 해가지고 정다운 연구원이랑 해가지고 다른 데이터들을 여기 쓰지 다를 않을까 수가 싶네요. 없잖아요. 생각해서는 차트북처럼 다 보여주고 싶다가도 그러면 네 그것보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 편출입되는 이슈가 있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편출입 같아요. 이슈 때도 한번 잘 다뤄봅시다. MSCI 데이터 볼 수 있으니까. 이게 5월 12일 날인가 이게 분기 얼마 안 리뷰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바뀌는 종목 리스트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 MSCI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뭐 이런 것들도 로직을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네네네. 편집되는지 그런 것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야 요즘 무슨 유튜브 저거 하는 것 같다. 원래 이런 거 안 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독자 뭐라더라? 뭐 댓글. 구독자 댓글 우리는 뭐 조회수 브로커 뭐 이런 채널은 거. 뭐 계좌 개설 이런 것들 하겠지만 네네. 우리는 사실 그런 건 리서치니까. 리서치니까 최소한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구독자도 좀 늘고 좋아요도 많이 늘어야 우리가 이거 하는 이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이게 관리 이게 나보러 꼰대라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투자 돈 생각하면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어서 지금 당신들 이렇게 뒀었는데 뭐 효과 있어 하면 내가 진짜 괴롭다고요 좀. 하여튼 우리 1위 때 편하게 1위 때라면 1위 때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 그래요. 다음 주에 내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이번 주부터 이슈 포인트는 전자 같아요. 삼성전자 다음 주는 전자가 이어서 위를 열어줄 건지 그래서 내가 최근에 우리 반도체 채널이 왔잖아요. 네. 자료를 아직 안 썼기 때문에 맨날 가까운 데 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나한테 흥미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아주 좋은 재밌는 데이터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오늘 아침에 네. 사실은 우리 염동찬 연구원 이거 있잖아. 이베스트 이것도 매일 보시면 돼. 매일 나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코멘트 하려고요 이제. 여기 보면 사실 제장 포인트가 고객 재고 이슈가 나왔잖아. 네 맞아요. 마이크론이 그러면서 빠졌죠. 어제. 이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 흐름 보면은 금리 오른 날 떨어지고 금리 떨어진 날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왜 섹터 담당인데 잘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2, 3주 됐거든 이게 지금. 네.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 그래서 그 서버 디램 쪽이 네, 맞아요. 서버 디램 쪽이 재고가 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군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어제 장 끝나고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은 생각보다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그게 어제 그 뉴스를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딱 나오니까 마이크론부터 맞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가 요즘 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우리 단도체 담당자를 공석이니까 데려와서 얘기할 때 질문하면 내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공석인데 나 혼자 떠들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신 자료 쓴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여기 써 있으니까 이 이슈가 되게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알고는 계시라고. 근데 너무 신문에서 그냥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포인트보다는 이 포인트를 좀 잡아 갖췄으면 좋겠고, ROE 낮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M&A를 해야 되는데 상속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결론 아직 모르니까 다음 주랑 좀 지나봐야 가닥이 잡힐 것 같아. 그래야 전자가 끌고 가는 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많은 이제 시장에서 리서치 스페이스인 분들보다 그냥 차트 보는 분들은 전자가 왜 수렴되는데 안 뜨지 뭐 이거거든 지금. 약간 저는 시장 좋게 보는 시나리오 생각했었던 것 중에서는 전자보다는 자동차가 먼저 끌고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했었거든요. 경기가 재개되고 소비가 개선되고 내구 소비재 네. 수요가 올라가면 오늘 아침에 유준 경우에도 녹음을 왜 못하고 있냐면 지금 출산휴가가 있어요.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출산휴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남자도 출산휴가 같이 가는 거죠. 아니 출산휴가는 보통 1년 아니에요? 아니, 3개월인가? 그래도 2주 정도 가니까 아, 산후조리원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네네네. 컨콜 했잖아요. 네. 자료 냈어요. 오늘 발간했는데 어제 제일 당황했던 게 기아차 실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아차를 사놓고서 기아차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현대차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완전히 야 이제 어제 자동차 얘기하니까 아이 쉣 이러고 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재밌네. 당신이랑 얘기할 때는 갑자기 시장에 있었던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죠 다? 이거 자료 나갔잖아 오늘 현대차 기아차도. 이번에 컴플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자료 나왔죠, 자료 기아차. 나갔잖아 오늘.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도 되지. 내가 어제는 말 못하지만 오늘은 자료 나갔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알고 계시라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어제 딱 실적 나오자마자 기아차를 많이 샀었거든.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근데 고민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다들 자동차 그나마 나니까 보는데 그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 딱 보면 섹터 중에서 은행주가 실적이 좋다니까요. 은행주는 실적이 좋은데 참 정책 이슈가 정책 애매해가지고. 이슈 봐도 내가 그래서 은행주 그냥 사내하면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은행주가 뜨겁더라니까. 제가 뭐 증권주, 보험주 사는 거는 이해를 증권주도 하겠는데, 괜찮다니까. 증권주, 보험주는 저는 진짜 좋게 보는데 은행주는 그 노래가 이게 뭐냐? 정책 이슈가 참 카뱅이 지금 장외에서 지금 얼마야? 9만 원 거래되니까 KB랑 신한 합친 시총보다 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은행은 없어진다. 이게 제일 많이 말하는 은행업은 존재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 이게 멋진 말이거든. 이게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은행을 버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은행이 올드 패션한 게 보는 사람 있을까요? 입장에서는 그 얘기까지 전배순 형을 불러서 빨리 해야겠다 이거. 은행주 길 밖에 좀 물어- 계시는데요. 그 물어보려고 전배순 형은 좀 오늘 KB금융주 우리 TP 올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다음 주에 댓글에 뭐 댓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댓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뭐 염동찬 연구원에 대한 용모가 멋지다. 이제 윤주호는 왜 살이 쪘는가 이런 것도 내가 흔쾌히 저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TV 보니까 저 되게 살쪘네요. 살 빼야겠다. 기분 되게 나쁜데? 마무리 칩시다. 우리 전배순 연구원이랑 빨리 은행주 얘기할 거야. 당신은 이거 안 하고.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